자, 그럼 오늘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사실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구석기, 신석기까지만 합니다. 오세요? 잘하는가 봐요. 네, 그럼 봅시다, 그러면. 네. 구석기, 신석기의 내용이 그래 녹록지 않습니다. 예,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처음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나가면은 시간도 모자랄 뿐더러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니까 첫 시간이니까 오늘 구석기, 신석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만 잘 들으면은 설명 듣는 즉시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명거야 아닙니까? 예? 우리의 신화예요. 자, 선사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어떤 내용을 하느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합니다. 그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 첫 번째 나라가 나와요. 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력 대단하네요, 그죠? 그럼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 나라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단계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한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구석기, 신석기만 한다고. 별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부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제일 첫 번째에 뭐가 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구석기나 신석기나 둘 다 도구로 뭐를 사용하느냐? 돌을 사용합니다, 돌을. 그래서 석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자가 무슨 석자입니까? 돌석자예요. 그래서 이때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사용할 도구가 별다른 게 없어서 돌을 사용해요, 돌을. 그러면 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합시다. 자, 요리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고 칩시다. 돌이에요, 돌. 돌입니다. 해보세요. 어머! 안 깨졌어, 씨. 진짜. 자, 깼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분필을 깼어요. 분필 지금 이 깬 모양이거든요. 굉장히 어떠냐면은 날카롭습니다. 물론 이건 분필이니까 이 분필로 내 손을 안 됩니다. 왜냐면 내 손보다 분필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돌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날카롭게 깨진 조각을 가지고 탁 잡은 다음에 이런 못생긴 동물한테 다간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 확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동물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팍 해가지고 깨면 누나가 잘하잖아. 깨면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그래서 제일 먼저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돌을 팍 하고 깨뜨린 뗀석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돌을 팍 깨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은 뭐다? 랜덤입니다. 랜덤. 내가 아무리 진짜 돌을 잘 깨도 팍 하고 깼는데 완전 다 사산조각 날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닌데? 또 사산조각. 사산조각. 그럼 내가 원하는 돌이 나오는 게 몇 프로의 확률 정도 되냐면 구석기 시대인들 10% 정도 확률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게 10%. 그러면 돌들이 무슨 죄라고 뭐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돌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뭐 하기 시작했다? 갈기 시작합니다. 갈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뗀석기 같은 경우에는 파하고 겠지만 그걸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석기는 돌을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기준은? 뗀석기를 사용했느냐? 간석기를 사용했느냐? 요거예요. 됐습니까? 농사를 짓고 무슨 이동생활을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단순히 돌을 떼어냈느냐 아니면은 갈았느냐의 차이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석기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뗀석기를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느냐? 이로 외워두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맨날 이것만 나와요. 구석기 때. 주먹도끼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주먹도끼. 자, 주먹도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네. 이게 주먹도끼의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 홈메이드입니다. 혼자서 막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러면서 만든 건데, 자, 왜 주먹도끼냐? 먼저 돌을 깨가지고 쥐기 때문입니다. 쥐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아니야, 이 노노. 쥐면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주먹 모양이잖아요. 그거 주먹도끼예요. 쥐고 나서 주먹도끼. 주먹이 모양이. 그 다음에 이렇게 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쥐면 또 어떻게 돼요? 주먹 모양이 되잖아요. 그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주먹도끼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잡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큰 동물이 있어요. 이 공같이 생겼잖아요. 이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약한 부분. 진짜 안 찍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약한 부분 어디에요? 목을 찍습니다. 목을 찍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분수처럼 나오죠. 동맥 팍 찍으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곰이란다. 사슴이라는 게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자, 털 다 먹습니까? 역시 동물은 털이 지르면서 털 먹습니까?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칼이, 이 주먹도끼가 가죽 벗기는데도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일부러 날카롭게 만든 게 날카롭게 안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여기 양날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동물 잡았잖아요? 요걸로 찍어가지고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양날로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어떻게? 여기 동물 있잖아요. 여기 가죽이 있네, 여기 리복이라는 가죽이 있네. 그러면 양날의 날카로운 걸로 어떻게 하냐면 벗겨낸 거야 지금.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거 내 거야 이거. 가죽을 벗겨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찍고, 그죠? 동물 잡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걸로 가죽 벗기고, 이게 뭐냐면 바로 구석기시기 때 맥가이버 도구예요. 완전 좋은 이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주먹도끼가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 주변에 여기 뭐가 울퉁불퉁하거나 여기 뾰족하다, 야, 물방울 모양이다, 이러면 무조건 주먹도끼입니다. 모양 잘 보세요 요거. 예? 그림으로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럼 주먹도끼고요. 나머지는 다 뭘로 끝나느냐? 밀개, 찍개, 그 다음 뭐 뚜루개. 이거 없는 줄 알았네. 예. 뚜루개 뭐 이런 거 있어. 아니 뚜루개가 아니고 뚜루개. 예. 그러면은 뒤에 다 뭘로 끝나요 지금? 예. 개로 끝나죠.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쉽게 외우는 게 다 외우지 말고요. 주먹도끼 외에는 떼석기들이 다 뭘로 끝난다? 개로 끝난다. 이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주먹도끼 잘 외워두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석기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70만 년 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해갖고 총 몇 시기로 나눈다? 예, 3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질문. 전기, 중기, 후기. 후기로 갈수록 이 구석기 도구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구석기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한다? 발달돼가지고 이제 이런 큰 돌이 아니라 조그만한 돌, 날카로운 돌을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그 날카로운 돌을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뭘로 사용한다? 예, 화살촉이나 화살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 있는 도구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더 날카로워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시기로 구석기 시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식생활은 어떻게 하죠? 이런 무서운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하거나, 그죠? 그럼 사냥 못한다. 난 너무 무서워서 사냥 못하겠다. 그러면은 나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먹는 거예요. 채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가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물고기죠? 그럼 물고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나물 같은 거, 채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는 거 뭐라고 하냐면 어로라고 합니다. 어로. 그래서 사냥, 채집, 어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식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냥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채집을 이미 다 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고기가 가는데 물고기가 자기 산란하러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어. 그럼 여기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식생활의 한계 때문에 바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이동생활. 그러면 이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으면 안 되죠. 왜요? 그 집을 놓고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뻥 뚫려 있는 여기에서 대충 삽니다. 자연 상태에서 뻥 뚫려 있는 이곳. 동굴, 그렇죠.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굴이나 아니면 동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어. 근데 그 집을 대충대충 지어. 그래서 막 지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막집이라고 합니다. 텐트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래서 막집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이동생활의 뭐다?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동을 하는 게 뭐다? 구석기 기본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구석기에 있는 사람들 그게 원시인이죠. 기본적으로 원시인이에요. 그러면 이 원시인들이 지금 우리처럼 신을 믿거나 종교를 믿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원시인들인데 아니요죠. 그건 틀렸어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시인들이니까 종교도 없고 맨날 무슨 뭐 동물 피나 빨고 고기나 막 이렇게 먹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느냐? 작은 조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풍만한 여인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조각을 해가지고 다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조각상, 풍만한 여인상. 풍만이 뭐예요? 풍만이? 뚱뚱 웃기고 앉아있네. 풍만은 가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크다? 엉덩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왜 웃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조각상이에요 지금. 예. 이 빌렌도르프의 조각상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중학교 가면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아따맘마가 아니고요. 무슨 아따맘마야. 예. 지금 뭐 갖고요? 뭐가? 뭐고요 지금? 아이 상체라니. 이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승가가 큰 거죠. 승가가. 예. 그럼 이제 뭐가 큰 거예요? 궁디가 커요. 궁디가. 그러면 왜 이런 조각상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왜 이러느냐? 카와이 뭐 이게 아니고 하하 이게 아니고 이 가슴과 엉덩이가 뭘 상징하느냐? 아이를 잘 낳는다. 그리고 아이한테 줄 뭐가 많다? 모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 젖이 많은 거지, 젖이. 예, 그래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젖과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가 크니까 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런 작은 조각상이나 풍만한 여인상이 다산과 그죠?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많이 기르면 풍요롭지 않습니까?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조각상들. 종교적인 체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어요, 얘들. 발견이 돼요. 이런 것만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절대 종교가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석기 때. 종교 있어요. 내가 강조하는 게 맨날 이걸 틀려 애들이 모의고사 때 내면은 절대 틀리지 마세요. 구석기에 종교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종교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석기의 모습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런 구석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이때 문자가 없으니까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 예. 이때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뗀석기 도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량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이걸 제일 애들이 못 외워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자, 유적지에는 뭐가 있느냐? 2개 외워야 됩니다. 연천 전곡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외워요. 지금. 요거는 다 외우는데 요거 외우라 그러면 진짜 못 외워. 내가 못 외운다 그러면 진짜 못 외우는 거야. 연천 전곡리. 이 연천 전곡리에서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발견되었다? 주먹도. 그렇게 하면 되지.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다고요.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됐어요. 그 연천에 보면은 군부대가 많거든요. 군부대가. 거기에 미국 양키 군인이 있었다고. 양키 군인이. 그래서 양키 군인이 그 한국인 여자친구하고 거기 있는 연천이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 주변을 할 게 없으니까 산책을 한 거야. 손잡고. 여자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잡고 냥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야 왜 그래? 이러니까 아니 이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쑥 주웠다고요. 예. 길바닥에 있는 걸. 그래서 아니 뭐야 자기야 그 돌이잖아. 야 임마 이거 돌 아니야 이러면서 여자친구한테 화냈다고. 왜냐면 그 미군이요 참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고고학. 예.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일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냥 이게 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주먹도끼잖아 이러면서. 동양에서 최초로 발견된 양날형 주먹도끼였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이런 양날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바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양날도끼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서양 놈들이 여기 있는 동양 사람들만 무시하고 이랬어요. 야, 너희들은 양날 도끼 한 번도 안 나왔지? 우리는 맨날 이런 도끼 나오거든. 너희는 뭐 뻑해봐야 뭐 찌개, 뭐 밀개 이런 거 나온다 아이가. 우리는 주먹도끼거든. 이러면서 맨날 자랑하고 이랬다고. 그 동양 사람들이 우리 주먹도끼가 저쪽 나라들한테 밀리나?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연천에서 주먹도끼가 진짜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우와 동양에서도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이러면서 당시 신문에 완전 대서특필되고 이랬었어요. 예, 그거를 아주 우연하게 미군이 발견합니다. 선생님, 미군이 발견한 거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군부대가 많은 연천전공리. 그러면 연천전공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발견된 게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이기 때문에 연천에서는 축제를 할 때 무슨 축제를 하느냐? 구석기 축제를 합니다. 아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월달쯤 되면 연천에서는 구석기 축제를 하는데 거기 완전 가하냐. 거기 가보면은 그 여자하고 남자가 뭘 입고 있냐면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반스 있잖아요. 그리고 도깨비 영화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어서 오십시오 예 막 이러고 있어. 여자는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뭐라 그래야 되나 브라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여기 이렇게 탁 치마로 가리고 안녕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어떻게 합니까? 구석기 축제 체험하러 와요. 그럼 뭐 할까요? 뭐 하긴 뭐해? 아빠들이 뭐 합니까? 뗀석기 만들기 대회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아빠들이 막 돌 이런 거 들어가지고 으아! 팍 뛰면은 제일 예쁜 주먹도끼 만든 아빠한테 뭐 상금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동물 사냥 이런 건 안 합니다. 서슴들이 뛰어다니면 아빠가 으아! 우리 아빠 최고! 이런 건 안 해. 예. 동물 잡았다 이러면서 아빠가 킥 뒤졌어 막 그런 건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동물들 잡아가지고 뭐 한다? 뭐 할까요? 동물들 잡아가지고 갈기 뭐야? 내가 동물도 통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고기 썰어갖고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래. 아 재밌잖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연천전공리에서 구석기 축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손잡고 구석기 축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갖고 동물도 잡고요, 그죠? 뗀석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예. 그 뗀석기 만들어갖고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저는 아빠가 없어가지고 못 가요 거기에. 예. 자 뭐라고요? 혼자 가라고? 구석기 축제에? 내가 미쳤니? 예. 아빠가 뒤서건. 아빠가 돼서 가라고? 여자친구가 없는데?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외국에서 데리고 올까? 아니, 떼방이 있잖아요. 아, 옆방이에요? 여기 바로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연천전공리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고요. 저 국어쌤이라고 웃지 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공주, 석장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석자가 들어가니까 돌 딱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공주석장리하고 연천전공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뭐다? 구석기 유적지니까 둘 중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딱 외운다면 여러분 뭐 외워야 될까요? 연천전공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석기 이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나 할 게 뭐가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 외우는 건 금방 외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신석기로 들어가 봅시다. 신석기는 도구로 뭘 사용하나요? 간석기를 사용하죠. 그러면 옆에 이런 거 적었으니까 간석기 옆에 이렇게 쭉 적는다? 아닙니다. 간석기가 엄청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뒤에 좀 따로 다뤄줘야 돼요. 신석기 이제 간석기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쪽에 있는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활해요? 이동 생활하죠. 식량을 앉은 자리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농사 같은 걸 지어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사냥 채집 어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의 절대적 다른 점은 이때부터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농사와 목축을 어떻게 하냐면 시작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간석기 사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식량을 어떻게 한다? 앉은 자리에서 생산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입니다. 완전 가까워졌죠, 지금? 70만 년 전에서 지금 8,000년 전으로. 그래서 이제 농사와 목축을 이때 시작을 하는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 바로 이것을 기릅니다. 잡곡을 기릅니다. 응? 잡곡? 태우씨, 잡곡이 뭐예요? 잡곡이 뭐예요? 잡곡이 뭐죠? 네, 여러 가지의 곡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잡곡으로 지은 밥을 뭐라고 합니까? 잡곡밥이라고 하죠. 그거 건들지 말라니까. 그거 흔들린다고. 예. 건들지 마. 예, 그래서 잡곡밥인데 이때 잡곡이 어떤 게 있느냐? 조, 그 다음에 피,
블루드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 났다는데 그 피 아니에요. 그래서 조, 피,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쌤, 쌀을 왜 안 키웁니까, 쌀을?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응? 왜요? 쌀 맛있는데. 쌀이요, 이걸 키우는데 시간이 어떻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쌀을 벽실을 뿌려놓으면은요, 여기 있는 잡곡은 2, 3개월이면 다 자라는데, 쌀은 봄에 씨앗 뿌려놓으면은 언제 다 자라나요? 가을에 자라서 거의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맛은 쌀이 더 좋고 생산도 쌀이 제일 많이 되지만,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 가을 될 때까지 기다려?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 이런데 가을에 먹자. 뭘 가을에 먹어? 지금 배고파 죽겠구만. 그래서 잡곡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만약 벼농사를 지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벼농사 나중에 또 벼농사 지었다는데 태훈이 또 벼농사 지었다 한다 지금. 예언합니다 지금. 분명 벼농사 지었다 해요 지금. 그래서 잡곡을 수확하고 조, 피, 수수, 콩 이런 것들을 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그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먹어요? 수확을 해가지고 막 야 오늘 이만큼 수확했어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된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쌀 이만한 거 포대 하나 사온 다음에 오늘 이거 다 먹어라. 오늘 다 안 먹으면 다 죽인다. 그렇게 합니까? 쌀통에다 넣어놓고 밥 할 때마다 엄마 어떻게 해요? 버튼 눌러가지고 쌀 꺼내서 그냥 밥 짓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을 수확을 하면은 그거를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쌀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만드느냐? 바로 이걸 제작하지 않습니까? 토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제작한다고요. 내가 뭔 얘기할지 알죠? 뭘 제작합니까?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토기를 이때 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네. 선생님, 어째 만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이거 만든다고. 예. 이거 만들기가 어렵더라고. 만들다 보면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이 토기에.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특징을 먼저 좀 찾아볼까요? 이거, 토기지 꽃갈콘 아닙니다, 여러분들. 꽃갈콘처럼 생겼죠, 꽃갈콘.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여기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다 닫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뚜껑 닫아놔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안에 곡식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잖아요. 이게 뭔 토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길래 이런 토기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땅에 어떻게 하냐면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왜 땅에다가 선생님 묻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무슨 생활합니까? 정착생활하기 시작하거든요. 정착생활하면 막집으로는 곤란해요. 그러면 뭐를 짓겠어요?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움집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안 만들고 그죠? 막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밑둥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상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그 토기를 방 안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불거치겠죠? 토기를 갖고 있는 토기를 이렇게 옆에다 놔놨는데 막 성균이 같이 막 이게 막 장난기 심한 친구들은 이러다가 바로 뻥 찼는데 어떻게 됩니까? 토기가 넘어져가지고 막 쌀이란다. 이씨 쌀이면 안 되지. 토기 막 저쪽으로 막 대굴대굴 굴러가요. 그럼 엄마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 씨 여기서 뭉치면서 장난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럼 성균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요 이러면서 울고 그죠?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그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냥 땅에다가 움집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박아두면은 뚜껑만 딱 닫아놓으면 그죠? 성균이가 여기서 와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뭐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에 보면은 농 없이 벽에 이렇게 뚝 열면 안에 들어있는 뭐요? 붙박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붙박이장. 집에 없어요? 붙박이장? 아 없구나. 예, 옛날에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벽인데 이렇게 탁 열면은 안에 장롱이 있는 거야. 안에 농이. 그래서 여기 탁 닫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벽이에요, 벽. 탁 열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이 공간이 있고요. 그걸 붙박이장이라고 하는데, 붙박이장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땅에다가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어떻다? 뾰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서는 뭐를 하느냐? 여기 안에 곡식을 어떻게 한다? 저장을 하고요.
또 이거를 옆에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받쳐놓은 다음에 불을 활활활 떼면은 뭐도 되냐면 냄비도 돼요. 여기 안에다가 곡식 집어넣고요. 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끓이면은요. 여기에서 뭐가 된다? 밥이 됩니다. 밥이. 예. 그래서 요리 도구, 저장 도구 둘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비쌀통이에요. 그러니까 만능톡이라는 거죠.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빗살무늬 톡이 이걸 이제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 그래서 물이 많은 어느 주변에서 살기 시작하느냐? 바로 강가나 아니면 이제 어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바닷가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주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강가나 바닷가에 거주했다라는 거? 그러면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바닷가에서는 뭐를 했다? 낚시나 어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신석기 시대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식생활에 사냥채집 어로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로 많이 치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오면서 사냥채집 어로는 끝났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농사도 지었다. 이렇게가 정확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애들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어떻게 한다? 농사 지으면서 어로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무슨 집을 지어요? 예, 움집을 건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움집이 움집이냐? 맨날 움집 이러는데 왜 움집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움집이 왜 움집이냐? 땅을 뭐 하기 때문에? 파기 때문입니다. 파기 때문에. 이 땅 판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덩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움이라고 불렀어요. 구덩이를 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움을 파고 여기에다가 뭐를 세워? 기둥을 세우고 그냥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로 얼기설기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꼴을 탁 내면 어떻게 되냐면 움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은 어디에다 피우느냐면은 가운데에다가 따뜻하게 가운데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한다? 이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죠? 밥도 해 먹고 요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집이라는 거를 건설을 해가지고 드디어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하느냐?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 변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애들이.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 짓는데 여러분들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냥채집 어로 할 때에는 아이들은 뭐만 하면 됐었냐면은 채집만 하면 됐었어요. 채집만. 나무 열매 이런 거 따는 것만 했으면 됐거든. 사냥은 너무 위험하니까 아빠들이 하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농사는 누구나 도울 수 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뭘 뽑는 겁니까? 잡초 뽑는 거거든요. 잡초 뽑을 수 있어요? 예, 나도 뽑을 수 있고 니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농사해야 돼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전아 나가자 이러면 예 아빠 가가지고 잡초를 막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루 종일 농사해야 돼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시족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족생활. 시족생활이 뭐냐? 친척들끼리 같은 핏줄을 나눈 친척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한 마을에 모여 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족이라 그래요. 그럼 이 시족생활에서 지도자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있을까요? 이 부족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면 틀려요. 누가 아니오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 뭐 힘센 사람으로 뽑느냐? 나이로. 연장자로.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부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할아버지 할머니는 권력자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권력자예요? 어이구 우리 연주 쭈쭈쭈쭈 이게지. 연주야 가가지고 잡초를 뽑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죠? 할아비하고 같이 잡초 뽑으러 갈래? 이러면 예 할아버지 이거지. 가서 잡초를 뽑아와. 10개 이상 안 뽑으면 널 죽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 시족생활의 지도자는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생겼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석기는요. 그걸 잘 구분하세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시족생활을 하면서 뭐도 하냐면 의복을 드디어 제작해가지고 입기 시작합니다. 의복 제작. 응?
그럼 의복을 제작했다는 건 구석기 시대 때 의복을 안 입었다는 겁니까? 안 입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마존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에 뭐 하고 다녀요? 고추를 내어놓고 다닙니다. 보셨어요? 조야족? 조야족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드릉드릉거리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려요? 안 가려요. 그럼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좀 부끄러움을 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뭘로 이렇게 가리죠? 바나나는 바나나가 거기서 왜 나와? 바나나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바나나 잎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 가죽 같은 것으로 그냥 대충 가리고 다니죠. 바나나. 미치겠네. 자, 그래서 의복 제작을 그러면 한다고 한다면, 그죠? 이런 이파리로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뭐를 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를? 실, 그렇죠. 실을 짜가지고 이때 의복을 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을 짜가지고 의복을 제작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 지금 잘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태훈이 또 도너츠 생각한다. 도너츠라고 생각했죠. 도너츠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가락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가락바퀴. 그러면 이 가락바퀴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가락바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꽂느냐? 나무 작대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꽂아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꽂으면은 이걸 꽂아가지고 뭘 뽑느냐? 실을 뽑아요. 실을. 그러면 실을 뽑을 때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 실을 감을 때 돌려요. 지금 이게 제가 신석기인이 아니라서 잘 못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게 뱅뱅뱅뱅뱅 안에서 돌아가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은 자연히 안에서 여기 이제 이 막대기 안에 뭐가 감히냐면 이거 우리가 그 식물 섬유로 만든 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요렇게 감힙니다. 막 감혀요. 그럼 이거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실을 계속 이렇게 감고 난 다음에 실 감는 게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쏙 빼. 자, 쏙 빼. 쏙 빼면은 여기에 뭐가 막 감혀 있어요. 여기 나무에 실이 감혀 있죠. 그럼 이걸 뭘로 사용하느냐? 실패로 사용하는 겁니다. 실패. 실패가 뭐냐? 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실 감혀져 있는 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죠? 가위로 탁 자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끼워요? 어디다 끼웁니까? 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길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을 감을 때,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이 가락바퀴고 이 가락바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실 뽑는다. 그러면 실 뽑아가지고 뭘로 하느냐? 바로 뼈 바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뼈 바늘. 뼈로 만든 바늘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의복을 해입는다고요. 그럼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뭘 해야 한다? 신석기를 떠올리시고 의복 제작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의복 제작 가락바퀴 뼈 바늘 요거 있고요. 요 앞에 종교 있었죠? 그럼 신석기도 종교가 있겠죠? 종교가 더욱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석기 시대 때에 종교 삼총사가 있어요. 종교 삼총사. 세 가지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있느냐?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렇게 종류가 몇 개로 나눠진다? 신석기는 무려 3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애니미즘이 뭐냐? 우리 할매들요, 저 시골 가면은요, 그 시골 앞에 그 동구밭에 뭐가 있냐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할매들이 물 같은 거 이렇게 떠놓고 거기다 대고 뭐 하느냐? 사극 같은 데서 본 적 있습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명건이 포경수술이 잘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합니다. 누구한테 비는 거죠, 도대체? 나무한테 비는 겁니다, 나무한테. 그럼 그 나무가, 그래, 포경수술 잘 되게 내가 잘 신경 좀 써보마, 이럽니까? 그냥 믿음이죠. 그 큰 나무가 신령이 들어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나무가 내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뭐합니까? 큰 바위. 큰 바위.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추 모양의 바위. 그 고추 모양의 바위에다가 뭘 비는지 아십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뭐 임신되게? 아들 임신되게 막 비는 그 바위도 있어요. 울산 가면 있습니다. 그 고추 모양의 바위. 그게 막 빌거든요. 그럼 그 고추 모양의 바위가 진짜 남자아이를 잉태하게 합니까? 아니야. 그냥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믿는 거냐면 이거는 나무 아니면 큰 바위 이런 자연물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 소원을 비는 거. 이게 뭐냐면 애니미즘이에요. 이때 유행하거든요. 그럼 이제 토테미즘은 또 뭐냐? 정말 큰 동물, 무시무시한 동물 이런 동물들한테 어떻게 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동물이 뭐 있어요?
호랑이, 또, 곰, 또. 사자는 우리나라에 없잖아. 네,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지. 네, 곰, 호랑이, 또, 별로 무서운 동물은 아닌데, 생긴 게 신기해가지고 좋아하는 동물도 있어요. 캥거루가 우리나라에, 토끼 말고 토끼를, 야, 토끼 좀 약하잖아. 그렇습니다. 뿔이 달린, 멋진 뿔이 달린 사슴도, 아이고, 사슴님, 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멋진 동물한테 하지, 아이고, 바퀴벌레님, 이러지는 않는다고. 아이고, 쥐님, 이러면서, 생쥐님, 그렇게는 안 하고, 크게 멋있고 아름다운 동물. 이런 동물을 숭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동물 숭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 많이 숭배했거든요. 예. 그리고 샤머니즘은 뭐냐? 샤머니즘 여러분들 많이 봐요.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이거 뭐예요? 명거리도 맞는데 저러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네. 근데 이거 말고 말게요. 종 같은 거, 종이란다.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막 옷 화려하게 입고 모자 같은 거 탁 쓰고 벙벙벙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광대 말고 무당이요, 무당. 예. 그래서 점집 아주머니, 무당 있죠, 무당. 이게 굉장히 오래된 종교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인간, 신과 교합하는 무당을 숭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은 여기는 애니미즘, 여기는 동물은 토테미즘, 여기는 무당은 샤머니즘. 이렇게 3대 종교가 어떻게 한다? 신석기에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석기에서 가져가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남아있느냐? 아까 뒤에서 한다고 했던 주요 신석기 때 간석기 유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농사유물이 시험에서 먼저 나오겠죠. 농사유물은 다른 거 없어. 뭐 돌괭이, 돌낫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딱 보면 여러분들 농사유물인 거 아니까 별로 할 필요는 없고 제일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갈판. 이게 뭐냐면 갈돌. 갈판이 이렇게 있고 갈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냐? 곡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면은 곡식에 항상 뭐가 쌓여져 있냐요? 껍질이죠? 곡식은 껍질 아닙니까? 껍질 맛있잖아요. 뭘 끄덕거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껍질 먹니? 땅콩에 껍질 먹니? 알맹이 버리고 역시 땅콩 껍질이지 그러면 항상 그렇게 먹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껍질을 어떻게 하냐면 벗겨야죠. 쌀이든 콩이든 간에 껍질을 벗기고 우리가 먹습니다. 알맹이를 먹거든요. 그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것이 갈판과 갈돌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콩 껍질 있는 이걸 집어넣고 이걸 딱 잡고 어떻게 한다? 싹 이렇게 갈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갈아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력이 생겨요? 무슨 력이 생깁니까?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무슨 력이 생겨요? 마찰력이 생기잖아. 중력? 아, 진짜 짜증나네. 중력이라 그랬냐, 너 지금? 너 과학고 간다 그러지 않았어? 예, 네,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껍질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벗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더 갈면? 중간에서 더 갈면? 가루가 되지. 그럼 그 가루로 뭐 또 해먹어? 떡도 해먹고, 그죠? 국수도 해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중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농사 유물에는 뭐가 있냐? 돌괭이, 돌낫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주시고요. 딱 나오면 신석기인 거 알 수 있어요. 뭘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갈판과 갈돌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로도구. 어로도구는 뭐가 있느냐? 뼈 낚시바늘. 뼈 낚시바늘이 있고요. 이건 뭐 그냥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돌그물추라는 게 있어요. 돌그물추. 그러면 돌그물추는 뭐냐? 우리가 그물을 여기 있는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확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이 어떻게 돼요?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어떻게 돼요? 둥둥둥 뜹니다. 그러면 저 하구까지 저를 가버려요. 내 그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어떻게 돼? 가라앉아야 되는데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거기다 뭘 가는 거예요? 돌그물추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그물추나 아니면 뼈락지발이 나온다. 아, 어로도구의 증거구나. 어느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이때도 어로를 어떻게 한다? 계속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그물추하고 뼈락지바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종교도구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는 샤먼들이 사용했던 종교도구도 남아있는데 뭐가 있느냐?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이 있어요. 자, 그럼 조개 껍데기 가면은 뭐냐? 별거 아니에요. 큰 가리비 같은 조개 있잖아요. 가리비보다 더 큰 거, 키조개 같은 거.
그런 키조개를 어떻게 하냐면, 조개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기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빵빵빵 이렇게 뚫어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샤먼들이, 그죠? 이 무당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위력, 자기의 카리스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면을 탁 쓰고 눈만 탁 보여주는 상태에서 얼얼라비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샤먼이 태훈이가 저 얼굴로 나와가지고 얼얼라비야 그냥 또라이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탁 써가지고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카리스마를. 눈만 부트 보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다가 쓴 게 뭐냐면 조개 껍데기 가면인데 이것도 종교 유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이러면은 신석기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자 이제 남은 게 뭐냐? 앞에 있었던 연천정공리, 공주석장리 이제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신석기 시대 때 유명한 유적지 2개만 달랑 남아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네, 그죠? 유적지를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 암사동입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인데, 서울에 여기 있는 제일 유명한 신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럼 서울 암사동 가면 여러분들 뭘 볼 수 있을까요? 축제, 또 축제해. 막 가가지고 막 무슨 막 그물추 막 해가지고 던지고 싹싹싹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대규모의 움집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이렇게 걸으면은 암사동 공원을 걸으면 거기에 움집들이 쫙 있어. 선생님 그거 들어가 봐도 되나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꼭, 오, 신석기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유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행패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울 암사동 지역지, 움집터가 이렇게 막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봉산. 어려워, 여기가. 지탐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지탐리. 봉산 지탐리.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가 발견됐냐면은, 여기서 불에 탄 좁쌀이 발견됐습니다. 좁쌀이. 그럼 불에 탄 좁쌀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농사. 그런데 착각 좀 절대 하지 마. 쌤. 와 이거만 속았어. 아까 쌀 농사 안 짓는다며요. 네 그래 외웠는데 갑자기 좁쌀이 이거 뭔데 얘? 좁쌀은 쌀이 아니요. 좁쌀은 좁쌀이요. 좁쌀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노래요. 네. 쌀은 무슨 색깔이죠? 하얘요. 그러니까 좁쌀은 말만 좁쌀이지 잡곡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야 좁쌀 있네 좁쌀 쌀농사 안 짓는다며 이게 수준이 사기꾼 아이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좁쌀은 쌀이 아니고 이거 나한테 따지는 새끼 있었어요. 그래서 좁쌀은 쌀이 아니고 이게 잡곡이라고 잡곡. 그래서 공산 집단위에서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좁쌀 나오면 쌀이다. 이 쌀이 청동기인데 이거 이 청동기 칠 거야 되겠다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요. 제발 좀 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 있죠. 웬만큼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근데 웬만큼 아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 뭐 그런 걸 내나 시험에. 예. 여기에서 뭐 신석기 시대 때 여전히 뭐 채집과 어로와 이런 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좁쌀이 진짜 쌀인지 청동기인지 그런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걸 물어보지. 우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런 걸 문제를 왜 냅니까? 코딩이에요. 여기 있는 주먹도끼 같은 거 문제 탁 내놓은 다음에 무슨 식입니까? 1번 구석기, 2번 신석기. 그런 수준 낮은 문제는 한국 선행시험에서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네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물어볼 테니까 제발 좀 틀리지 마시고 검사 잘해주시기 바라요. 자 지금부터 검사 들어가겠습니다.